다음에 의인. 의인도 감담하고 이건 미한입니다. 달고 미한,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무턱대고 촉진하는 약은 아니다. 의인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담이니까 이게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먹으면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이습, 건비, 그 다음 제비, 그 다음 청열, 여기도 배농이 있습니다. 자, 황기의 배농과 의인의 배농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이수작용도 택사, 복령, 황기 이런 거의 이수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이수이지만 어떤 특징을 더 가지고 있는지, 복령은 뭐라고 했어요? 안신제라고 했고, 택사는 그냥 이수제라고 했고, 그죠? 목통은 소염제가 섞였다고 했고, 그죠? 황기는 보기, 단백질 공급이 섞여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가 한 본초에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은 기억해 두고 있어라.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절인 것을 치료하네요. 이건 아마 이습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육의 수분이 차이면 절이니까 그 관계가 있을 거고요. 청열도 약간은 이수하고 관계 있을 거고, 이게 해열제로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농본초경을 보니까 어떤 질환에 쓰냐면 근급입니다. 근경직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련, 불가굴신입니다. 경련이 일어나서 굴신이 잘 안 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풍습비입니다. 자, 풍자가 들어가면 신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습비니까 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부종하고 합쳐진 거죠. 중풍 같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거로 쳐다보면 됩니다. 하기, 기를 아래로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네요. 아니, 요게 좀 어렵네요, 하기가. 설사제일 수도 있고 이뇨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종양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 없죠. 옛날 사람들은 요런 데 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요런 게 특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지금 환기할 때 세포독성 T세포 얘기했었는데 요걸 촉진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NK셀도 촉진하고,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어떤 세포들을 의인은 무조건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염증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인이. 초기 염증 상황에도 죽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안 아물 때도 얘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 청소할 때도 중요해요. 청소할 때, 끝에. 청소할 때 감염되는 놈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때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배농이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골격근의 수축을 억제합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해열작용이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진정하고 시냅스의 반사를 억제합니다. 이게 제비네요. 반사 억제. 그러니까 이게 굵은 반사나 이런 반사가 있잖아요. 통증 반사, 이런 반사를 억제하는 거죠. 뭐 깜짝깜짝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비증을 치료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소량에서는 심장 기능을 촉진하고 대량에서는 억제합니다. 그다음에 혈관에 있어서 소량에서는 수축, 대량에서는 확장, 일과성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고요. 장관 운동에 대해 소량에서는 촉진, 대량에서는 촉진 뒤 억제, 자궁 운동도 촉진하고 혈당 강화, 항균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배농 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2보다 TH1이 더 우세하여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고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합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억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포독성 T세포하고 NK셀을 활성화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TH2보다 TH1이 우세하여 알러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TH1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TH1이 우수할 때 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포독성 T세포가. TH2가 우세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네.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항체 중에도 그 IgE 쪽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TH2가 우세하면. 그래서 그 현대 알러지 치료에서 요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현대 알러지 치료, 병원 지금 양방 쪽에서 하는 거는 요걸 역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치료들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약들이 있다는 얘기죠. 멋있는 약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토피나 이런 걸 치료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아지는 거죠. 이제 몇 가지가 또 나왔죠. 앞에서 제가 황백, 그 다음에 뭐였죠? 하고초, 그 다음에 용담, 지금 의인까지 나온 거죠. 의인도 고기에 작용한다. 그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TH1과 TH2의 균형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이 우세하면 세포독성 T세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이쪽이 우세하면 항체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차이 알아두시라는 거. 예. 그 그림입니다. 뭐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이거. 의인 요약입니다. 감담, 미한, 이거는 이제 너무 쉽죠. 이제 뭐 기미론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쉬워졌죠. 아, 달어? 그럼 사람을 좀 안정시키겠구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습, 강력한 이뇨 효과가 있다. 아, 의인이 이뇨제구나. 이런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의인이 어디에 수분을 많이 빼낸다? 앞에 그 신농본초경을 보면, 신농본초경의 그 주치를 보면 어디에 있는 수분을 많이 빼낸다? 이게 중요한 초점인 거죠. 근육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겁니다. 특이한 거죠. 근데 근육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데 거기에 또 약효의 효능에 보면, 양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근육 이완작용이 있다는 거. 근수축 억제작용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근육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증을 제비라니까 그러네. 한글로 써놓으니까. 골격근의 이완작용. 청혈 배통입니다. 배농작용이 있고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항히스타민 효과. 자, 이제 의인도 세 가지를 지불하면 뭐를 짓겠어요? 첫 번째, 이뇨. 지금 봤잖아요. 두 번째, 변역작용이 좀 특이하다. 그죠? 세포독성 T세포하고 또 뭐였어? 까먹었네. NK셀, 자연살의 세포 증가, 그 TH2와 TH1 균형에서 TH1 쪽으로 기우는 작용을 한다. 그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뇨작용 하나, 그 다음에 면역작용 하나, 그 다음에가 근이완작용 하나. 3개 정도는 기억해 둘 만하죠. 백출입니다. 여기는 쓴맛이 이제 들어갔어요. 고감입니다. 이제 쓴맛이 들어가면 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다. 사람을 완전하게 늘어지게 하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긴장감도 준다는 뜻입니다. 쓰고 단데 백출을 먹어보면 쓴맛이 훨씬 많습니다. 단맛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준다는 쪽으로 전 생각합니다. 온하기 때문에 혈액을 뭐 이렇게 억제한다든가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건비, 효능은 건비, 조습, 이수입니다. 여기도. 이수. 그 다음에 지한, 안태. 요거 특이한 거 하나. 지한하고 이수는 거의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있다. 환기에서. 이거 보니까 생각났네. 환기가 콜린성 작용을 해요. 그거 참 빼먹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콜린 작동제입니다.
안타고니스트가 아니고 아고니스트죠. 콜린 작동제. 그러니까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 쪽도 교감신경 콜린성 섬유잖아요. 그쪽 그 땀샘의 조임근, 분비근들을 억제하는,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그 얘기 안 했네. 여기서 지하는 이수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효능을 뒷받침하는 게 신동 문추경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보면 여기도 풍한습비입니다. 의인 때 본 거죠. 풍한습비. 그다음 사기. 요거는 어디서 봤죠? 생기나 사기나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제거한다는 말로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는. 근데 생기는 살을 나게 한다, 합창을 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 여기 사기는 제거한다. 사기는 썩은 살입니다. 죽은 살. 그러니까 백출이 죽은 살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경련, 황달 이런 데도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땀을 그치게 했고요. 열을 그치게 했고요. 소화가 되게 했고. 이 정도 그냥 달여서 먹는다는 얘기죠. 자, 요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 이렇게 치료하는 작용의 밑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공통분모가 얘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의 공통분모가 얘, 효능. 이해 가시죠? 이거의 가장 공통분모가 요 밑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만한 공통분모. 그죠? 그래서 물추출물은 세포성 면역을 증강시킵니다. 탐식작용을 하고 백혈구를 증가시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환기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탐식, 세포 면역을 증가시킨다. 세포 독성 T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탐식작용도 NK셀이나,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백혈구 종류도 탐식작용을 다 합니다. 마크로파지나 애들도 다 탐식작용을 하니까 환기보다는 조금 더 경찰 같은 느낌이 강한 경찰 쪽. 환기는 군대 같은 느낌이 강한 면역작용에서. 백출은 경찰 같은 느낌, 돌아다니는 이렇게 범죄자들을 잡는, 우리 몸 안에 적당히 들어온 균들을 잡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달인물은 두 번째 추출물은 장관을 억제하고 흥분작용을 조절하고 항궤양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장관 운동을 억제하고 흥분작용을 조절하고 해서 얘가 결국은 건비입니다. 건비. 장운동 억제제. 막 속이 쓰려. 그러면 장운동을 좀 억제하면 훨씬 덜할 거 아니야. 비비는 게 덜해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물추출물은 혈당 강화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 이뇨 기억.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해야 되냐? 요거 안태 기억. 그 다음 혈액응고 저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혈관 확장과 심장기능 억제, 혈압 강화작용. 요거 기억. 그 다음 종양 억제,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백출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소화제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소화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점이 어디에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냐 이거죠. 백출이. 그러니까 건비가 1번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일단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도 약으로서 작용할 때는 얘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뇨도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책에 보면 현저한 이뇨입니다. 백출도. 그다음 안정제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안정제. 백출은 요 얘기가 환기에는 없죠. 그다음 의인도 진정작용이 있었나? 의인은 있었다. 진정작용. 환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진정제로서의 작용을 한다.
자, 요 몇 가지 기억해 두라고 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네. 안 해놨네. 자, 고감온입니다. 이제 그 기미론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 고감. 몸 안에 있는 뭔가를 빼내고 싶을 때 쓴 거를 쓴다. 이건 이제 기억할 수 있으시고, 건비, 장관 운동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속이 막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불편할 때, 그런 때 백추를 쓴다. 그런 얘기죠. 조습, 이수, 인유, 지속적인 인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안도 인유 효과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하고 백출하고 방풍하고 써서 뭐다? 옥병풍산이 되는 거죠. 다 인유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콜린작동제로 환기를 쓴 거고. 그렇게 하면 인유제로서 아주 훌륭한 처방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대보원전에 환기백출을 넣는 이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유를 어떻게 쓰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자, 아까 그 체크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스트레스 반응에서 장기 스트레스 반응 도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혈압 강화, 인유, 혈당 강화 다 있죠. 그죠? 면역 증강 작용 있죠. 백출도 똑같아요. 지황에서하고 똑같은 작용 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떨어졌죠. 쥐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신탕 내가 설명할 때 허리 아플 때 감이 여신탕 알려준 게 숙지 백출 넣잖아요. 숙지 백출, 당기 속단, 두충, 육계 현오색, 그 다음에 파고지 소해양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숙지 백출을 10g씩 쓴단 말이야. 보통 석돈 이 정도 쓴단 말이죠. 석돈에서 닷돈까지 쓰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말이. 장기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유 효과를 확실하게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부었을 때 이 처방이 잘 들어요. 척추가 부었을 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원장님들 허리 안 아파봤죠?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허리 아픈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쉴 수가 있어. 팔도 쉴 수 있고 다리도 쉴 수 있는데 허리는 못 쉬어. 허리가 쉬는 순간 그 사람은 와상 환자야.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허리가 아픈 사람들. 한번 봐봐요, 환자들. 허리 아픈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신탕 잘 들어요. 여신탕을 그냥 또 이쁘게 여신탕만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대보탕을 꼭 합쳐서 쓰시라고. 여신탕 플러스 대보탕, 십전대보탕 같이 쓰면 잘 듣습니다. 만성요통. 보공령입니다. 백출 이해했죠? 장기 스트레스 그 도표 떠올리셨고 비교됐죠? 헌지왕하고 맞물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장기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고 인유하고 이런 효과가 다 같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니까 대형전을 쓸 때, 대보원전을 쓸 때도 야 이거 인유 확실히 시키고 싶으면 백출량이 숙지왕량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 원장님이 올린 귀 전정신경염인가요? 그게 왜 해결이 잘 안 되냐? 그래서 혈액순환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부종인데 이게 뼛속 부종을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이게 귀가 이런 뼛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뼈예요, 가위가. 얘가 부종이 생기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부종이? 안으로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구를 눌러요?
혈관을 눌러요. 혈관을. 빈혈이 생겨요. 속이. 요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뼈 구조의 특성이에요. 뼛속에 있는 구조의 특성.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부어버리면 빈혈이 와요. 혈관을 눌러버려가지고 피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뇌 조직이 금방 죽어버려요. 이해 가셨죠? 이게 뼛속 구조가 그런 거예요. 뼛속 구조. 그래서 이뇨제 이런 거를 마구마구 쓰는 거예요. 뼛속 부종은. 그러니까 양방도 뭐 줘요? 그냥 이뇨제 주잖아요. 막 줍니다. 이뇨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똑같아요. 이 경우도 장시간 안전하게 이뇨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대보건전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빼고 싶으면 얘기했잖아요. 백출 늘리고 환기 늘리고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더 잘 빼고 싶으면 대부탕 합방하라고. 그럼 더 잘 빠진다고. 순환을 시켜주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써먹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안의 부종은, 뼈 안 조직의 부종은 혈액순환을 완전히 차단할 확률이 생긴다.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걸 혈액순환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덤벼봐야 안 된다. 자, 포공령입니다. 여기도 고감한입니다. 기미론에서 고는 뭔가 몸 바깥으로 빼내고 싶은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입니다. 혈액순환을 억제합니다. 포공령은 청열해독하고 이습 통림합니다. 이뇨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수침액은, 물에 담근 액은 항균, 렙토스피라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항균 작용이 아주 강한 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포공령하고 뭐하고 쓰죠? 두 가지? 포공령하고 뭐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지? 아닌데? 금은화 포공령이지. 따라다니잖아, 그것도. 이렇게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이 아주 강한 약이다. 면역 증강하고요. 이담, 이뇨, 간 기능 호전 효과가 있고요. 이뇨 작용은 포공령의 다량으로 존재하는 칼륨 이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보인다지. 이뇨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강한 이뇨 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공령도. 그 다음에 소량에서는 심장을 자극하고 다량에서는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수축과 긴장도를 증가시키며 소화를 촉진하고 완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종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네요. 그죠? 또 요것만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포공령이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대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의 거의 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마 금은화 포공령을 쓰는 것 같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16개인가요? 기억 못하죠? 20개예요? 얘가 16개인가 13개인가 가지고 있대요. 아주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건가? 아까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뭐가 중요하다고? 단백질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런 연구가 있다. 그건 기억해 둘 만합니다. 포공령도 이수통림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는 저건 없네요. 그러니까 양리에서 그 방광염이나 아니면 요도염이나 이쪽을 치료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해볼 만한데 없죠. 이수통림은 한의학 쪽에서는 주로 어디에 썼다? 하체 쪽에 있는 염증에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열해독은 예로 보면 되고 항균작용으로 보면 되고 이수통림은 하체 쪽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탕이 뭐냐면 하초 쪽에 있는 염증, 통림이잖아요. 통림. 이뇨죠. 이뇨. 통하게 했다. 소변을 통하게 했다. 이런 거니까 임증, 찔찔찔찔 나오는 걸 통하게 했다는 거니까 이뇨작용 쪽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항균작용도 있고. 그래서 포공령은
이수통님에서 보면 이뇨작용이 훨씬 더 강한 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 아미노산이 있다. 그래서 포옹령도 대부분 염증일 때 허증했습니다. 얘도. 허증성 염증, 회복이 안 될 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련해독탕하고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포옹령도. 그러면 이해 가죠? 금운화 포옹령이 어울려가고 금운화 연교가 어울려가고 이런 게 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포옹령은 뭐가 좀 적어? 심장을 완벽하게 자극하는 능력은 그렇게 많이 검증된 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만약에 충분히 검증됐으면 금운화 포옹령 연교가 몽땅 다 뭐야? 강심제를 가지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연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연구는 많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뇨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두 번째가 얘다. 예. 단백질하고 아미노산하고 관련된 영역, 염증의 회복 이런 쪽으로 쳐다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옹령 요약입니다. 고감한 쓴다는 거 김이론에서 충분히 몸 안에 있는 걸 내보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온은 좀 떨어뜨릴 겁니다. 이수통님은 이뇨작용으로 앞에서 설명했고요. 청년에도 병원 미생물을 억제하는 거 항균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플러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뭉쳐다니는 약제, 금운화 포옹령, 연교. 그 다음에 누구하고 반대? 황련해독탕하고 반대 방향.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무근입니다. 여기는 감한입니다. 감. 안정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약입니다. 백무근도. 그 다음에 양열, 지혈. 이런 말이 항상 어렵다고 했잖아요. 피를 식힌다는 말이 뭐냐. 그 다음 서늘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열, 이뇨가 여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폐우이혈을 합니다. 어디서 보냐면 신농본척에서 보면은 노상허기, 살이 빠지는 거죠. 이게 너무 근육을 많이 써서 살이 빠지는 거, 근육이 손상돼서 살이 빠지는 거, 근손실증에 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거 근손실하는 데 썼을 확률이 있다. 그다음 보증익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손실이 덜 되면 체력이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로 쳐다볼 수 있을 거고 제어혈, 혈패, 한열, 이소변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는 요 어혈이 이제 어혈 혈패가 지혈, 양혈 뭐 이런 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변은 이뇨로 이미 옛날 사람들도 들여다본 것 같고요. 그 양리를 보면은 여기도 칼륨 이온의 영향으로 이뇨작용이 현저하다. 칼륨. 네. 어떤 환자한테 쓰면 안 돼? 칼륨이 많으니까. 네. 심장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한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작용이 있습니다. 지혈이 아마 그렇게 해서 연구된 것 같고요. 항염증,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해열, 청열. 근데 폐하고 위에 있는 열을 치료한다. 이 얘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그냥 이뇨로 보는 게 이 상태에서는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균의 현저한 억제작용이 있다. 이거는 위열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질균. 항균작용.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얘네요. 양염. 피를 차게 한다? 이뇨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양리로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양리로. 하나로 연결시키면? 네?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렇게요. 체온을 떨어뜨린다. 가능성이 있죠.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 한이라고 확실히 한하고 이뇨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놓으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죠. 체온을 떨어뜨린다가 양열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찝었잖아요, 혈을.
혈압을 떨어뜨린다 이러면 이게 좀 되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전 잘 몰라요. 여기까지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칼륨하고 연관돼 있어 심장하고 연결하면 될까요? 인유력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칼륨 때문에.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럼 넘어갑니다. 요약을 해보면 감한 지금 설명을 된 거고 양혈지혈은 지혈작용으로 생각해도 가능성이 있다. 양혈을 그렇게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상황을 억제한 걸 양혈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청열인혈은 현저한 이뇨작용이라고 했고요. 청폐우위혈, 우위혈에서 앞에서 해열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질균 억제 그거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뇨작용하고 그런 데서 쓸 수 있고요. 백무근을 제가 왜 여기 넣어놨냐면 많이 안 쓰는 약일 텐데 선생님 덕분에 당뇨병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쓰신 처방이 백무근하고 규전우예요. 두 개를 쓰세요. 10대 4입니다. 다른 데선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근데 선생님이 어디서 찾았는지 당뇨에는 꼭 그걸 써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아마 이런 처방이 그래서 찾아낸 게 아닐까 싶어요. 백무근을 저도 많이 씁니다. 당뇨에. 당뇨가 있다면 백무근하고 규전을 무조건 붙여서 줘보는 거죠.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편해집니다. 어떤 처방에다든 이렇게 붙여서 쓰면 별로 걸리적거릴 약효가 아니에요. 그냥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이뇨라고 해도 한약을 가지고 사람이 살이 쏙쏙 빠져나갈 만큼 이뇨는 안 되니까 충분히 안전하고 써볼 만한 약재입니다. 양맛도 괜찮고. 예, 그런 데서 씁니다. 백묵은. 산수유입니다. 이뇨제에 산수유가 들어오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기미, 산. 신맛은 기미론에서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미론에서 신맛은 회피할 수 있는 맛일 수도 있다. 회피 반사를 일으키는 맛 아니면 의산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종류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산 같은 쪽이 아마 이걸 겁니다. 보익 간신하는 거, 수렴 고삽하는 거, 이게 다 그 신맛이 의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회피 반응이면 이렇게 표현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신농본청에 보니까 시마 사기, 사기 맞지? 그러니까 저산층으로 소환되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열, 온중, 그 다음에 축한 습비, 그 다음에 충을 죽일 수 있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한습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비자니까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일어나는 방법이 여기 양리에서 나오겠죠. 어떤 상황에서 근육의 비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양리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추출물은 현저한 이뇨작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육미지황탕이 쉬워지는 거예요. 육미지황탕 해석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황이 이뇨제의 대표 분약이야. 그 다음에 신약으로 누구를 썼냐면 얘를 쓴 거야. 산수유. 보습성이 있는 신약으로. 그 다음에 산약을 왜 썼냐면 너무 이뇨시키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숙지황이나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장이 놀랄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정제를 준 거야, 산약은. 그래서 장 안정제로 산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령택사 다 아시잖아요, 이뇨제. 그 다음에 작약이 뭐예요? 산약 같은 거야. 근이완을 살짝 시켜주는 거지. 그게 육미지황탕의 구성입니다. 작약이 목단피인데. 같아요. 목단피나 작약이나. 그놈이야. 차이 많이 안 둬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단피는 어혈을 치료한다.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근이완 작용한다. 작약하고 거의 비슷하다. 꽃도 비슷하게 생겼고 생김새도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자양강장하고 혈당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물추출물은 정자 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오자연종환. 네.
그 다음에 물추출물은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고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고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수유는 습비를 뭐로 해결했어? 다 이뇨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뇨로. 그다음 심화 사기 같은 경우도 그 신맛이 가지고 있는 특성,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겠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뭉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차이죠. 그게 저산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이 굳어서 올 수도 있고 부어서 올 수도 있고 이게 심화사기라는 게 부어서 올 수도 있고 저산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 작용이 조금 있으니까 장벽이 부으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산수유를 써서 그렇게 하고 싶냐? 아니죠. 그 이전에 벌써 좋은 처방들이 많죠. 이진탕도 있고 길경지각탕 이런 어쨌든 그 귤 종류의 귤과의 껍질들이 전부 다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니까 그쪽을 쓰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산수유보다. 이거는 곁다리인 거야. 곁다리.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 앞에 이 보관시는 두 가지네요. 예. 정자운동 촉진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체 쪽을 도와주는. 그다음에 수렴 고삽이 이뇨제로서의 작용을 보는 걸 이뇨제로서의 작용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건 좀 어렵네. 원중 같은. 이건 좀 어렵죠. 신게 들어가서 속이 좀 쓰리쓰리하고 열이 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대충 전체적으로 산수유를 어디다 쓰니 하면 아주 어려운데요. 보약의 산수유가 육미지왕탕에 들어가니까 자꾸 보보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산수유는 이뇨제의 확률이 훨씬 높은 약이다. 보약으로서의 가치는 이 정도에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다. 오자연정환 이런 걸 봐서 그러면 다시 얘기가 육미지왕탕 또 가는 거고 그 대보원전은 또 가는 거지. 거기도 산수유 있잖아. 그러니까 이뇨제를 막 이거 겹치고 막 겹쳐서 막 쓰는 거야. 근데 한약의 이뇨제는 어떤 효과가 있어? 안전해. 안전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성이 있어. 체력을 안 깎아먹어. 요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약의 이뇨제를 잘 써야 되는데 염증을 치료하려면 늘 얘기하잖아요. 염증은 부종이라고. 염증을 치료하려면 이뇨제 생각 안 하고는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부종을 빼내는 처방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그 중에 육미지왕탕 중요한 거고 부종을 빼내기 위해서 백출, 지왕 들어가는 처방, 황기 많이 들어가는 처방 이런 것들도 보성이지만 이뇨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염증 치료에서. 산수유 요약입니다. 그래서 산미호는 수렴하고 체온을 약간 올린다 이런 정도고요. 보익간신에서는 정자운동, 강장작용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렴고삽은 현저한 이뇨작용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현저한 이뇨작용, 이뇨제를 보니까 염증에서 부종, 산수유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번지왕 앞에서 봤습니다. 한 번 더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뇨작용이 있죠. 여기 강심 이뇨작용. 요 작용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환기하고 똑같아요. 요게 신장 혈관 확장 이런 거 있잖아요. 환기에도 똑같습니다. 신동맥 확장이. 그래서 환기도 환기가 들어가고 숙지왕 들어가고 백출 다 들어가는 처방이 우리 머릿속에 10전대부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듣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대부탕입니다. 세 가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용량도 자유로워지지. 이 정도 알면. 환기를 막 늘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번지왕은 했습니다. 마왕입니다. 왜 마왕이 이뇨제야 또? 근데 마왕은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페드린,
하나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얘가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왕도. 그래서 대부분은 기관지 확장에 에페드린만 생각하시는데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이뇨작용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약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장병은 마왕같이 고치는 거라고. 네. 근데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하여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장병은 마왕같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왕은 신고온입니다. 신미고. 매운맛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혈관 확장 작용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발안해표는 에페드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혜평천도 마찬가지. 이수소종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 산한, 온산, 한사하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해서 추운 기운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말에 뭐 이제 현대적인 연구에 가면 밑에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작용. 신농본초계에 보면 중풍을 치료합니다. 여기서 중풍은 뇌졸중일까요? 뇌졸중일까요? 신경질환입니다. 신경계 질환. 그래서 오약순기산에 마왕이 들어가죠. 근데 오약순기산 주증이 뭐냐면 피부가 벌레 기어가듯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그게 마왕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통, 상한 두통, 이건 감기입니다. 온학, 감기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들, 감염, 이제 발표산화는 해열작용에서 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 사기, 사열기,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 상태, 그 다음에 해수, 역상기, 그 기관지 확장작용,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열, 뭐 감기 걸리면 춥다 덥다 하니까 체온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파, 증, 견, 적취, 딱딱한 거를 흩어지게 한다. 뭐 이런 거. 이건 좀 어떤 병이라고 표현을 안 해놔가지고 양리를 보면 심혈관계에 대한 작용인데요. 심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에페드린은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감신경 흥분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얘가. 말하자면 커피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커피하고 같습니다. 마왕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 우리 바카스에 카페인 들어있다고. 그래서 다 그거를 피로회복제로 먹는 이유가 뭐니? 항심작용을 살짝 해서 덜 피곤하게 느끼라고 주는 거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약을 쓸 때 우리가 덜 피곤하게 해주려면 마왕을 조금씩만 넣어서 써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이 자기는 커피 넣어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거 대단하신 양반이야. 얼마나 생각을 잘했어. 수험생이 왔어. 보약은 쓰고 싶어. 나 졸리지 않게 해줘야 커피를 넣어준 거지. 옛날 사람들은 커피가 없으니까 뭐 넣었어요? 녹차잎을 넣습니다. 녹차잎을 한 대 넣어라 뭐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한 주먹씩 넣어라.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교감신경 흥분하니까 당연히 혈관 수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이죠. 지속적으로 경련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인두염에서 하는 기침은 효과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관지가 경련해서 나는 기침에는 마왕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후비루로 코가 넘어가서 기침하는 데는 1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방광과 관략근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빈뇨를 감소시키고 뇨정체나 야뇨증의 호전작용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양방에서 그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부교감 신경 콜린제를 쓰거나 요 계열의 약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주잖아요. 둘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호흡 중추와 혈관 운동 중추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킵니다. 얘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찝고 나왔네요. 그죠? 예.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호흡을 하도록 아니면 빈도를 증가시키도록 할 수 있다. 마왕은 그런 얘기입니다. 해열 발환작용이 있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 이렇게 구석에 조금밖에 안 나와 있네. 근데 생각보다 이뇨작용이 강한 약입니다. 마왕이. 그다음에 비강점막에서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건 왜 일어나죠? 이거는 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교감신경 흥분이 되면 비강, 구강점막, 뭐 이런 점막 분비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 말라서 오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나 요즘 입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 막 목구멍 다 달라붙어. 막 이런 사람들 뭘 물어봐야 돼? 정신과 약을 물어봐야지. 요거. 그런 약을 쓰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왕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기억을 꼭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에페드린 기관지 확장작용을 가지고 하는 문제를 흔히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감기에 써서 이제 오한발열할 때 감기에 쓰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꼭 하나 기억할 게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써먹을 때 이런 작용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